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현재 오후 5시 48분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오늘 집에서 편히 쉬었다가 잠시 농장에 들러봤습니다. 꼬꼬닥 하우스에 닭모이도 줄 겸 겸사겸사 들렀는데요. 오늘 농장 나왔을 때 잠시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 찍는데, 오늘은 제가 제 복분자 농장에 복분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농장의 주 작목이 이 복분자인데요. 약 한 700평 정도 면적에 한 650평 정도가 복분자 심겨져 있고요. 100m, 약 100m 골로 8골 반 심겨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주지를 받아서, 신초를 받아서 결가지로 내내 달 결가지로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결속기로 묶어서 이제 겨울 월동 준비를 하고, 봄이면 이렇게 그 3단 결속지에서 약 한 10cm 부위, 10cm나 15cm 부위에서 전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요 정도 길가지를 내년도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 6월달에 꽃이 피게 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복분자에 주로 생기는 병해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복분자에 이게 친환경으로도 사실 가능합니다. 약을 안 쳐도. 왜? 어느 정도 경제적 피해는 감수하고 그냥 둬도 사실은 복분자가 달립니다. 제가 다른 주말 농장에서 약 한 20년 이상 약을 안 쳐도 복분자를 먹었는데요. 지난해 금년 2년 동안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8월달 이곳 상주에 약 한 20일 정도 비 그리고 구름,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문이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문이병. 잎에 하나 둘 정도 보이기에 이 정도면 경제적 피해가 없겠다 생각하고, 지난 8월 달에 전문이병이 어느 정도 생겼었는가 하면요, 지금 이게 많이 생긴 거고요. 한 잎에 겨우 이 정도로 하나 둘 정도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서 늦장마, 여름장마 오면서 급격하게 이게 병 발생이 면적이 늘어나서 제밭 전체적으로 전문이병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병충해 방제 약을 치면서 전문이병, 그리고 탄저병, 노린재, 그리고 유리나방, 응애, 이것을 겸해서 제가 약을 쳤는데요. 참고로 응애는 이렇게 잎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맨잎을 살펴봤는데 응애는 보이지 않았고요. 방제가 잘 되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분자를 따고 6월 말경 제가 예방적으로 탄저, 전문이병, 응애, 나방, 노린재 약간 쳤었는데, 그러면 거의 가을, 제가 이제 잎이 지면서 복숭아 유리나방 방제를 위해서 한 번 더 치고 약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급하게 약을 쳤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복분자에 주로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작목은 병이 발생되는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어떤 원인인가 하면 사람과 식물은 마찬가지로 먼저 병이 발생하려면 그 병이 발생하는 이런 기주작물, 뭐 사과면 사과, 이러면 그 복분자면 복분자, 이런 기주작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병은 균이 있어야 됩니다. 뭐 탄저균, 이렇게 전문이병균, 이런 균, 병은 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병이 발생되는 환경, 주로 이런 치 같으면 장마, 습기, 고온 다습, 이런 환경,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주작물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기주작물이 병의 약한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질소가 과다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벼 같은 경우는 질소가 과다하면 돌병이 심하고요. 이런 질소 과다라든지, 아니면 햇빛이 없어가지고 연약하게 성장했다든지, 뭐 이런 그 상태, 이런 상태, 이런 게 병 발생의 조건입니다. 그게 좀 더 추가한다면 시간의 경과입니다. 어느 과언이나 어느 작목이나 연작을 하게 되면 연작 피해가 있듯이 이 복분자도 수령에 따라서 자기 기본 수명이 있는데요. 그 수령, 그리고 매년 병균이 누적됐을 때, 이렇게 전문위병 발생하고 이런 낙입이 진 것들이 땅에 계속 누적됐을 때 이런 병균이 더 많아지는 이런 시간적인 그런 요인까지 합치면 아마 그 3요소 내지 4요소, 그게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에 따라서 병충해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복분자 생기는 병. 복분자는 특히 참 병하면 보통 세균성 병, 곰팡이병,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복분자에는 곰팡이 관련 병균이 있고 세균성 관련 병균은 현재 보고된 게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복분자를 키우는 사람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나무가 자꾸 죽는다. 복분자에 죽는 원인에 대해서 누가 좀 쏙 시원하게 이야기해 달라, 뭐 이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죽는다. 다양한 원인. 복숭아 유리나방이 이런 기부를 가해해 가지고 그 줄기 자체가 말라 죽는 그런 경우, 또 탄저균에 의해서 가지가 말라 죽는 경우, 그리고 역병에서 말라 죽는 경우, 또 그 뿌리에 비료 가다로 인해서 뿌리가 그 장애를 입어서 전체적으로 말라 죽는 경우, 이렇게 말라 죽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여기도 지금 일부 이렇게 마르는 줄기가 있습니다. 이 마르는 줄기가, 참고로 그 탄저병과 전문이병은 실제 육안상으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전문이병은 참고로 이렇게 잎에만 오고, 탄저병 같은 경우는 잎, 그리고 잎 줄기,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결가지, 가지에도 그 탄저병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전문이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에만 오고요. 탄저병 같은 경우는 줄기 끝부터 주로 말라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부부터 말라 죽어 들어가는 경우는 역병을 또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역병이나 전문이병, 탄저병, 이게 모든 것이 다 진균, 즉 곰팡이에 의한 병입니다. 곰팡이는 그 발생 조건이 고온 다습하다든지, 특히 습기, 그리고 상처, 특히 그 상처에 의한 침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서로 스치거나 노린재가 가해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밭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줄기가 몇 가지씩 죽은 곳이 조금씩 있는데요. 저도 사실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죽으면 제가 이 죽을 걸 감안해서 줄기수를 많이 확보했는데요. 보통 한 포기당 줄기수는 6개 내지 7개를 두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10여 개를 둔 이유가 지금 이렇게 3개, 3줄기, 4줄기는 이제 말랐는데 나머지 또 6줄기는 살아 있습니다. 예, 봄에 제가 보고 빼낼 때 이렇게 살아있는 줄기를 활용하려고 제가 좀 많이 줄기수를 확보했는데요. 예, 이렇게 바르는 줄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지 확보할 때 줄기수를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탄저나 이런 데 균에 들어가는 농약, 제가 농약을 좀 오래 봤기 때문에 제가 품목명으로 아니고 상표명으로 농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탄저병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벨란, 메카니, 그리고 벨리스 플러스, 스트로비, 에이플, 카브리오 A,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 복분자를 많이 심다 보니까 농약회사에서도 재배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 복분자에 등록된 약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이한 작물은 등록된 약이 없어 가지고 참 약치기 곤란한데 복분자는 약출약이 많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하는 제빛 곰팡이병, 예, 그런 제빛 곰팡이병은 등록된 약이 포리옥신, 사파이어, 이런 약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이 낙엽병, 또 전문이 낙엽병도 있습니다. 예, 전문이병과 유사한데요. 스프로곤, 그리고 전문이병, 이런 전문이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근 모양도 있고요. 전문이병은 두 가지입니다. 각진 모양도 있는데 제 밭에 보이는 이 전문이병은 지금 둥근 문입니다. 예, 전문이병은 각진 전문이병, 둥근 전문이병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제 밭에 있는 전문이병은 둥근 전문이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전문이병에는 아까 얘기한 메칸이라든지 오티바, 프린트, 에이플, 그리고 영일 바이오, 포리옥신, 카브리오 A, 스트로비 등등 이런 약들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약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나방이나 충, 이런 해충약인데요. 복분자에도 다양한 충이 가해를 합니다. 꽃매미라든지 선녀벌레, 그리고 잎마리 명나방, 진딧물, 무궁화잎 나방, 밤나방, 무궁화잎 밤나방이라고 하죠. 무궁화잎 밤나방, 그리고 흰불나방도 있습니다. 깍지벌레에 응애, 총채벌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수확기 전후에 수확기 때 열매를 가해하는 총채벌레, 이거 신경 써야 되고요. 잡아줘야 됩니다. 특히 총채벌레 같은 경우는 델리게이터나 에이팜, 아타라, 스피란 이런 것을 쳐가지고 살포해서 방지하면 되고요. 응애, 예, 복분자는 고온기 때 응애가 심한데요. 개화 전에 잎이 전개되었을 때 응애는 확실히 방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확기 때 우리가 과일에 어지러면 약을 안 치는 게 좋거든요. 먹는 과일은 약을 안 치는 방법으로 꽃이 피기 전에, 그리고 동절기, 이렇게 또 과일이 없는 지금, 열매가 없는 지금 이 상태 때 제대로 방지를 해두면 개화를 하고 개화 이후에 수확까지 그때는 약을 안 치고도 과일을 딸 수 있도록 방지가 가능한데요. 특히 응애 같은 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응애는 최소한 1년에 3번 이상, 3번에서 4번, 특히 꽃이 피기 전 피리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급하면 수확 안전 기준을 감안해서 15일에서 20일 이전에 약을 방지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수확이 끝난 이후에 이런 유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월동을 준비하고 이렇게 줄기에 저장 양분을 같이 만들고 있을 때, 이럴 때 방지하면 좋은데요. 응애약은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밀베노크, 쇼크, 파워샷, 시나이, 지존, 버티맥도 되고요. 가네마이트의 줌, 세큐어 등 약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시는 그 평소에 다니는 농협이나 이런데 영농지원센터, 경제사업소에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깍지벌레도 뭐 모벤토나 유토피아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복분자는 노린재 피해가 심합니다. 노린재는 뭐 스미치온이나 팬텀, 비카드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밭에 잡초, 잡초 제거. 잡초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바스타가 있습니다. 바스타. 예, 바스타. 이렇게 풀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억새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날라왔는지 아마 바람에 아마 씨앗이 날라왔는 것 같아요. 예, 냇가가 가깝다 보니까 냇가 한 직경을 한 100m, 한 100m 거리에 냇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억새도 아마 어디 날라왔는가 본데 이렇게 각종 풀들이 많이 있다. 특히 복분자밭에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뭐 쑥이라든지 망초, 발행이 이런 다양한 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스타, 바스타를 쳐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병들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참 병에 제가 역병 말씀드리는 역병도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 장미과 작물들은 뭐 장미나 이런 복분자 이런 것들은 잎 뒷면에 흰가루병도 생깁니다. 흔히 흰가루병 간과하는데요. 대신에 흰가루병은 뭐 탄저라든지 이런 전문의병 약을 치게 되면 방지가 되니까 같이 곁들여서 방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방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잎이 지는 11월 초 낙엽이 지는 단풍이 되고 낙엽이 지는 그때쯤 그 약을 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늘 복분자는 이렇게 기부 밑에부터 단단히 좀 쳐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기부에 특히 유리나방이 가해를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 줄기는 죽게 되니까요. 유리나방 방지를 꼭 좀 해주시고요. 제가 뭐 탄저병 이런 균을 제가 보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지만 우선 눈에 띄는 게 없네요. 제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돌렸어야 되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약을 치실 때는 이 줄기에 양면 사방에 고루 약이 묻도록 그래야지 그 충이 가해를 하지 않습니다. 충도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후손을 되도록이면 깨끗한데 산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앉았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그런 농약 냄새, 뭐 스미촌이나 이런 농약 냄새 때문에 이렇게 약을 충분히 쳐놓으면 거긴 가해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약을 치실 때 늘 저는 강조하지만 고추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잎 뒷면에 약이 묻도록,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 약이 묻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약을 치실 때 밑에서 위로 약을 치셔가지고 잎 뒷면에 약이 묻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제가 방제를 조금 늦췄더니 일부는 지금 이렇게 그 낙엽이 진 이런 줄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사실 방제를 안 하면 이 복분자가 보면 잎이 뭐 30%, 20%, 많게는 40, 50% 남는 경우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60, 70% 이상은 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이 약을 침울해 가지고 더 진지는 안 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다 말랐습니다. 병균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균이 다 말랐다. 즉 균사 포자가 특히 비가 왔을 때 보면요, 요 윗면에 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 검은 그 포자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방제를 하고 나서 잎에 이렇게 병징은 보이더라도 그 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나름 방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아마 가을에 낙엽 칠 때까지 아마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낙엽 치면 또 그때 방지를 한번 더 하게 되겠고요. 예, 오늘 이렇게 복분자의 병충해 방제, 어떤 병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복분자의 병, 예.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보면요, 복분자 생기는 병은 제피곰팡이병, 전문이 낙엽병, 방금 보여드린 전문이병, 탄저병, 그리고 역병, 가지마름병, 동고병이라고 하죠. 동고병. 즉 사과의 동고병은 부패병이죠. 예, 부패병, 견문이 견문이 썩은병. 예, 참고로 이 복분자가 죽는 원인 중에 하나에 또 동고병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 빠뜨렸는데 동고병도 줄기가 마르는 원인이다. 줄기가 마르는 원인이 탄저병, 동고병, 역병. 동고병은 줄기 마른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병으로 기인되고 충으로는 유리나방, 이런 것들이 줄기가 마르는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충으로는 꽃매미, 잎마리, 명나방, 진딧물, 그리고 흰불나방, 깍지벌레, 응애, 총채벌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매미충도 있습니다. 노린재, 뭐 이런 것들. 예, 병해충 방제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복분자 키우시는 농가에서는 풍년 농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작년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금년도 대부분 복분자가 많이 죽었었고, 또 금년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본 농가는 보니까 피해가 많은 농가도 있는데, 복분자 이게 쉬운 농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죽기 때문에. 키우는 거, 농사란 게 그렇습니다. 자식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키우는데 중간에 죽어버리면 참 힘이 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가지고 풍년 농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분자 병충해 이야기, 제가 짧게 한다는데 벌써 20분을 했네요. 제가 강의를 가도 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석날 잠시 농장에 나와서 시간이 좀 나기에 2시간에 이렇게 영상 한번 돌려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한가위 명절 가족과 함께 많이 웃는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